저는 그 한국 유러닝 연합회 정현재라고 합니다. 그 갑자기 뭐 발표를 하게 돼가 자료는 따로 준비 안 했고요. 얼른 생각이 나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 거꾸로 교실이라는 KBS 파노라마 방송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거꾸로 교실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KBS 방송 보신 분? 아, 맞다. 보셨어요. 앞서가십니다. 그 2014년에 그 방송을 4번 했었고 작년에 또 4번 하고 올해 또 2번인가 했었거든요. KBS에서 완전 작정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혁신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교실에 특히 중학생들 우리 뭐 세계시민교육을 자유학기제에 중학생들 상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2학기부터 들어갈 건데 타겟이 딱 중학생부터 이 거꾸로 교실이 시작돼가 여기하고 매치되는 게 많아요. 이게 방송이 되면서 반향을 일으키는 게 핵심은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을 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게 하자. 이게 핵심인데 죽은 교실을 살리자. 또 더 크게는 뭐 교육을 혁신하자. 뒤집어 엎자. 이렇게 큰 뭐 슬로건을 내세우고 나는데 간단한 작은 그거는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을 그 활성화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자는 게 핵심인데 자 조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여하게요. 예. 근데 이제 참여한다 이런 말이 딱 핵심인데 그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애들을 말을 시키게 하는 거더라고요. 핵심은. 그래서 우리 그 작년에도 우리 김문성 대표하고 김명희 원장님이 하신 그게 보니까 가만 보면 이게 거꾸로 수업이더라고요. 제가 지나와 한 걸 보니까 기존의 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50분 동안 떠들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가버리니까 애들이 조는 거죠. 자기는 말할 기회 안 주고 또 자기가 직접 발표할 기회 안 주고 자기가 직접 문제 해결할 기회를 안 주니까 애들은 소외되니까 자는 거죠. 교사 혼자 막 그 주입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근 한 100년가량 진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화가 되고 나서 학교는 똑같이 공장식, 군대식 이런 방식으로 칠판 앞에서 똑같이 떠드는 방식이 100년 전통이 되고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못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 KBS PD가 아 이거 한번 바꿔보자 이래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대요. 거꾸로 교실이라는 방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몇 편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여기 가장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We must remove the idea of the lecture. Learning comes from the inside. 배움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수가타 미트라 교수 입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I think today we are beginning to understand. 자, 이게 학교의 모습이죠. 전통적인. 여기도 꾸벅. 졸죠. 그냥. 저기도 꾸벅. 이렇게 잠에 빠진 교실은 대체 누구의 책임인 걸까요? 너무 그 책으로만 공부를 하시니까 애들이 다 지루해하고 잠자는 것 같아요. 속에 모든 애들이 초롱초롱하게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봐주면 얼마나 좋. 이분이 그 동평중학교 그 영어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그 자기 스스로도 변하고 애들도 변화시켜가지고 수업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핵심인데 이걸 이제 쭉 보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교실을 한다. 우리 그 작년에 했던 김은성 대표님하고
김명 원장님 했던 게 가만 보니까 교사가 아니거든요. 교사가 아니니까 굳이 뭐 애들한테 지식을 주입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1번, 교사가 말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 2번째, 교실에서는 철저하게 상호작용 중심으로 애들한테 학습권 또 수업권을 완전히 돌려준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말을 안 하는 대신에 애들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주인이 돼가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미리 짧은 예습이나 또 자료들을 미리 학습하게 해가 예열을 시켜놓는 거죠. 영화도 보면 맛배기, 티저 광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영화를 보면 또 영화의 홍보 효과도 높아지고 또 관객들이 이래 뭔 내용인 거 조금 알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보러 가는데 이 친구들은 다 검색해가 벌써 다 내용을 조금씩 알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더욱 오롯이 즐기는 거죠. 그렇듯이 이 수업은 미리 약간 예열을 해가 맛보기 좀 보고 오고 그 다음에 본 수업에서는 자기들이 참여하게 하니까 이게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전제가 1번, 교사는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는다. 강의하지 않는다. 2번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3번째로 미리 예열을 좀 해가 그 맛보기 학습을 하고 오고 교실에서는 자기들끼리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참여하게 한다. 특히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에서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친다.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교사가 자꾸 애들을 가르치려 하니까 교사하고 학생은 벌써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피곤해 하는데 애들이 애들을 가르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바로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진행이 되니까 훨씬 더 상호작용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위과 봉사단원이라는 공감대가 돼 있고 또 공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래 아까 뭐 인권 문제 또 보건 문제 또 다문화 문제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빨리 이래 흡수가 되잖아요. 그게 아닌 상황이면 사람들은 문을 잘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그 김은성 대표가 했던 게 너무 저는 그 설레는 게 이런 걸 거꾸로 교실이라는 말을 안 하고도 저렇게 참여 수업 형태로 만든 게 너무 대단한 것 같다라는 거죠. 이미 다 널려 있는데 KBS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교육 혁신 프로그램으로 이걸 딱 그 이슈화 시키니까 김은성 대표, 김명 원장님 했던 게 다시 이제 재부과학대가 이거는 이제 제대로 살릴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하시는 교육은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면 더욱더 의미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핫 이슈 된 게 교육부 그 정책기획관이라는 나향욱이라는 사람이 뭐 민중은 개돼지다. 제 신분을 공고화시켜야 된다. 이런 망언을 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컥해가지고 막 분노를 느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 지배계층 엘리트 계급들은 우리 그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제도화된 판에 그 박혀있는 틀을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엎어줘야 이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특히 교육부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입에서 그래 나온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죠.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라는 게 그 한편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 희망적인 게 저런 게 터져주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를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개돼지로 취급받는 북한은 그런 분노가 교육에서 새로운 물꼬를 튼다라는 거죠. 저는 그 단초가 바로 이런 자유학기제 수업인 것 같아요. 100년 동안 공장식, 군대식, 그냥 주입식 천편일률적으로 해오던 거를 시험이라는 제도 없애고 이렇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정말로 그 연민의 마음으로 그 학생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은 보람이 클 것 같고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 패러다임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은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교실이라는 방식을 좀 더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앞에 몇 분 쭉 들어보면서 메모하고 그랬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 현장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요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더욱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달하는 것보다 참여시켜가지고 그네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찾게 만드는 거. 옛날에 주입하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파워포인트 만들어가 선생님들도 요즘 다 하잖아요. 그런 걸로 접근하면 이미 애들이 그냥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자는 거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1, 2학년들은 뭐 질풍노도의식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돌아서 버리니까 우리 그 봉사단원들은 절대 애들을 졸지 않게 한다. 절대 좋지 예, 예. 그 원칙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쟤들을 졸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자극적인 영상물을 보여줘야 되겠죠, 우선에. 아까 뭐 북한 인권 탈북자, 저는 민감한 이슈일수록 더욱더 애들을 눈망울을 초롱초롱하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사회 문제화가 뭐 이데올로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들 다들 느끼고 있는 거니까 인권 문제, 난민 문제를 먼저 하고 북한 문제를 슬쩍 건드리면서 애들이 눈을 확 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시니까 1번 애들 잠을 깨운다. 2번 자기들 문제를 스스로 발표하게 한다. 인권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왕따 문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도 애들의 왕따 문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찾아나가면 걔들이 분노하고 또 토론도 하게 될 것 같아요. 토론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주관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채 넘어가고 주입으로 받는 경우와 반대로 토론을 해가 논쟁만 한판 붙어버리면 확 역전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치만 탁탁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워낙 그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플립 러닝은 거꾸로 교실이라는 우리 환경에 맞게끔 그 KBS에서 좋은 이 선물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러닝 쪽에 십몇 년 해오면서 이것만큼 잘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어디 가도 요것만 보여주면 다 이해를 해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근데 저는 십몇 년 동안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를 이러닝이라는 말을 쓰면서 계속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이러닝 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거꾸로 교실 이거는 KBS PD가 만든 영상물 하나는 말이 별로 필요 없는 거죠. 영상물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는 큰 물줄기가 방송을 통해가 형성이 된 이후에 학교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존의 교육이 얼마나 공고하게 이래 쌓여 있는지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답이. 그래서 우리 봉사단원들이
나중에 이제 그 수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를 배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교육공학이라는 용어, 교수 설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업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한테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는 180도 달라지는 거죠. 끊임없이 애들이 그 졸지 않게 질문도 던지고 발표도 하게 만들고 요런 게 이제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이래 기획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가 될 일이 아니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도 애들의 동작이나 표정을 끊임없이 읽어 나가는 거죠. 오늘 김은성 대표님이 저 카메라 준비해가 자기 발표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계속 애들 동작도 끊임없이 이래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수업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학습에 가까운 모형이라 그러더라고요.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이라는 게 1970년도에 나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화려한 이론만 하고 끝났는데 요즘은 카메라, 미디어, 온갖 SNS가 활발하게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조그마한 학생들 변화나 또 무관심 이런 것까지도 체크 다 해가 결국 그 미디어 기술을 등에 업어가 예전에 못했던 완전학습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수업 막 기획안 짜고 이래 하다가 한 번씩 심심하면 그 유튜브에 거꾸로 교실에 치면 이게 영상물이 엄청 많이 이래 올라와 있어요. 참고만 잠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패러다임의 문제, 틀을 바꿔가 자 강의해가 내가 애들한테 주입시키는 걸 안 한다. 두 번째로 약간 수업 방식을 바꾼다.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만 있으면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2, 3년 동안 이런 실험들이 많이 녹아가 그 유튜브에 검색 딱 하면 이런 자료가 쫙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그 수업 교환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만 해보시면 그 졸지 않는 아이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 애들하고 연애하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교사가 거꾸로 교실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연애하는 느낌이 들어가 참 좋다 이래요. 선생님들도 보면 그냥 월급쟁이 교사로 만족해가 예전에 가졌던 교육에 대한 사명감도 점점 줄어들고 막 그냥 그 타선이 젖어가 있는데 거꾸로 교실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정말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짜릿짜릿한 그런 게 느껴진다네요. 그래서 우리 봉사도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그 중학교 1학년생들하고 이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져보시면 훨씬 더 보람도 크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김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이런 그 세계시민교육회가 얘들을 고위과 봉사단 또 해외 전문가로 키우겠다라는 비전을 이야기할 때 정말 저런 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건에 관련된 이슈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뭐 인권의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 있는 큰 모티브가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하러 들어가가 애들 인생 방향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찍어주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가슴 따뜻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충분한 재료는 가지고 있으시니까 약간 그 따듬기만 하면 설계를 잘만 한다면 그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이제 김미영 원장님, 김 대표님 만나가 세계시민교육 하는데 많이 따라다니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 연민 코드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배우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잘 디자인해 가지고 그 전달하는 방법만 좀 이래 유연하게 하면 충분히 가치를 높이고 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장사 요 정도로.